이 장면을 보면 오늘 이제 깔뱅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에 보면 1536년 이게 무슨 해라고 그랬죠? 1536년. 지난번에 누가 탁 대답을 잘 맞추셨는데 이제 찍어서 맞추신 건지. 예? 뭐라고요? 깔뱅이 제네바 종교개혁 시작? 네, 깔뱅이 사실은 제네바에 들어온 해예요. 종교 개혁자로서 깔뱅이 들어온 해가 1536년.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안에 요런데 다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여기에 다. 그런데 이 다 종교 개혁자들인데 요 중앙에 제가 요 정면으로 찍은 사진을 좀 급하게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전부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걸 그냥 요걸로 대신을 했는데 여기에는 4사람이 들어 있어요. 요 두 번째 가장 큰 조각상이 이제 깔뱅이고 나머지 3사람은 누구냐면 파렐, 베자, 존 녹스 이렇게 그래서 깔뱅을 포함해서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이 스위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하신 분들을 4사람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비레라든지 루터 아니면은 멜랑히톤 여성 중에 개혁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이름과 그 조각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그 깔뱅이 요 언덕 너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깔뱅이 목회하던 성 피에르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성 피에르 교회 아래는 그 뒤쪽은 깔뱅 칼리지라고 깔뱅이 세운 학교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 또 이 제네바 아카데미 안에 이 바스티옹이라고 하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 안에는 전부 제네바 대학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제네바 대학 입구 쪽에 이게 있는데 깔뱅은 자기 종교개혁과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기념물도 남기지 마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념물도.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상화되고 그럴까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한 400여 년이 훌쩍 지나서 아무리 그래도 깔뱅과 무수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는 기념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종교개혁 한 400년, 450년 지나서 이 바스티옹 여러분 그 독일의 그 제네바 그 스위스는 독일어를 쓰는 권역이 있고 또 불어를 쓰는 권역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네바라든지 로잔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어를 쓰고요. 불란서 쪽에 가까워서 프랑스 쪽에 또 쥐리히라든지 그 외에 카펠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들은 독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화된 독일어를 쓰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 스위스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바나 로잔 쪽에 있는 아니면 바젤 쪽에 살고 있는 그 스위스 사람들이 슈퍼마켓을 프랑스 쪽으로 갑니다. 정말로 운전해서 가면 가격이 한 30%, 40%가 싸니까 우리 같으면 안 가겠어요? 운전해서 멀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불어로 바스티옹이라고 하는데 제네바 대학 종교 개혁자들이 쯔빙글레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프로페차이 예언자 학교가 결국은 쥐리 신학교가 됐고 그 쥐리 신학교를 모태로 해서 지난주에 사진 보였던 대로 그게 쥐리히 대학이 됐어요. 쥐리히 대학이 돼서 세계적인 명문이죠. 우리가 노벨상이 명문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벨상을 무수히 배출하고 그러면서 스위스 경제를 이끌어간 그 쥐리히 대학도 결국은
이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 신학교가 되고 그 신학교가 대학이 되고 로잔은 로잔이라는 데 가면 우리는 뭐 로잔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게 세계 올림픽 위원회 아니면 세계 국제 기구들을 생각하는데 그 로잔은 비례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로잔 대성당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정말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원래 가톨릭이었는데 그 화려한 예배당이 결국은 개혁교회 쪽으로 넘어와요. 쭈리를 얘기할 때 프라우민스터 성모 마리아 교회가 개혁교회로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로잔 대성당도 기독교로 넘어오는데 그 로잔 대성당 일대에서 로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어요. 그 로잔 아카데미가 비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는데 그 로잔 아카데미가 나중에 로잔 대학이 되죠. 그리고 그 로잔 대학이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또 명문, 특히 공대, 이공계열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학교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제네바에서는 또 제네바 아카데미를 누가 만드셨겠어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깔뱅이 만들어서 그게 오늘의 제네바 대학을 이루게 됐지요. 그래서 이런 그 기념 조형물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가서 이 조형물을 보면 감동이 돼요. 정말 깔뱅과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제가 보면 깔뱅이의 무덤이거든요. 여기에 그 깔뱅이 장례식도 거의 비밀리에 치렀어요. 그래서 무덤이 어딘지 장례를 치른 몇 사람 말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알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표지석이 조그만 게 하나 풀 속에 감추어진 게 있었는데 JC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떠오를 거 아니에요. 누구인지. 이거는 장 깔뱅인가 보다. 우리는 보통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깔뱅을 부를 때 존 칼빈, 요한 칼빈,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당연히 그렇게 부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희 은사이시고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신학교 때는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나중에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가셔서 한 16, 17년 목회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수영 교수님, 이수영 목사라는 분이 우리 찬송가에 이동훈 장로라고 나오세요. 찬송가에 보면 작곡자, 작사자 중에 이동훈 그분이 아주 우리 한국 교회 음악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이수영 교수님, 그 할아버지가 이기영 목사님, 인천제일교회 목회하면서 총회장 하실 때 이 우리나라 통합 측과 합통 측이 노선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지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신데 이 이수영 교수님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죠. 가서 스트라스부르라는데 그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깔뱅을 전공을 해요. 그래서 그 학위를 받고 학교에 교수로 오시면서 이제 이 칼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다. 옛날에는 우리도 다 중국 사람 이름 부를 때 모택동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 모택동 그러면은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뭐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마오쩌둥. 옛날에는 신문에 또 다 보면 덩샤오핑을 뭐라고 나옵니까? 등소평. 그러면 등소평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야 니네 등소평은 그러면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맥라당에서는 그럼 맥라당이 뭐예요? 일본은 중국 사람들이 맥라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맥도날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맥도날드를? 마구도 나루도. 호테루. 이러니까 사실은 일본어로 영어를 부를 때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되지 않냐. 장깔뱅.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표지석 때문에 했는데 제가 여기 가서 감동한 건 뭐냐면 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이렇게 조촐하게 누워 계세요. 그냥 그 앞에 이쪽에 있는 건데 요 표지석 하나 종교개혁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의 묘 요 표지석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 스위스 제네바의 왕립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왕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묻힐 수 있는 데는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 혹은 귀족 계열 아니면 유명한 학자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인데 딱 깔뱅이 이쪽에 장례 지냈다는 그 기록들은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표지석이 등장을 하니까 여기가 깔뱅이 무덤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변을 뭐 웅장하게 장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요 표지석 하나만 여기에 탁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깔뱅이 대단하신 분이죠. 원래는 그 깔뱅이 이름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깔뱅이 아니에요. 제한 코뱅 프랑스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흔할 수 있는데 이걸 그 주황 이제 저렇게 써놓고서 저는 뭐 불어를 쓸 줄을 모르니까 주황 코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주황 코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저 당시에는 그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서 프랑스어를 쓴 것도 아니고 독일이라고 해서 독일어를 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무슨 언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렇죠.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이 교회의 용어인 라틴어를 가지고 이 깔뱅이의 이름을 풀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오아네스 그러니까 I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오아네스 깔비누스라고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현대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하네스 깔비누스가 불어로 다시 그거를 바꿔놓으면 여기 써놓은 대로 장깔뱅이 되죠. 깔비누스, NUS 이렇게 해놓으면 깔비누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라틴어식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 주황 꼬뱅이 이제 라틴어식으로 바꿔서 장깔뱅 불어식으로 또 바뀌어서 장깔뱅이 된 거예요. 이 깔뱅이의 아버지는 사실은 되게 그 인텔리였어요. 1500년대, 1400년대 되게 인텔리였어요. 당시에 그 깔뱅 고향의 교회에 그 이제 누아용이라고 그러니까 고향인데 이 누아용의 주교의 비서였어요. 그 깔뱅의 아버지가. 또 그러면서 군대의 재무관이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 법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교회 법원이 있는데 그 교회 법원의 법무관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인텔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뱅이 아버지가 이제 권유해가지고 루터도 그랬는데 깔뱅도 법학을 공부합니다. 깔뱅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이 법학을 공부하는 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그러죠. 여기에 매우 익숙해져요.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세계사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문주의, 인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미 벌써 에라스무스의 인문학이
많이 찌빙글리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영향이 막 가 있을 때고, 이미 또 그 에라스무스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오이클란 파디우스, 제가 오늘 단톡방에 사진 올려줬잖아요. 그 바젤 뮌스터 사진이거든요. 그 묘지, 그 지하에 에라스무스, 지금은 개신교회 교회건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대성당이었는데, 뮌스터 대성당이었는데, 그 뮌스터 성당 지하에 이제 에라스무스와 또 우리 종교개혁 측에 들어온 오이콜란 파디우스가 같이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깔뱅도 쯔빙글리 당연히 인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깔뱅이 추구하는 우리 장로교의 방식이 그 라틴어로 쓰면은 피에타스 에트 사이엔티아, 사이엔티아인데 저 사이엔티아라는 말에서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말이 왔죠. 그런데 사이언스가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과 학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장로교를 떠나시라. 장로교는 공부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 가면 뭐부터 세운다고요? 학교부터 세워요. 그건 우리 교단 지금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밀러 선교사님, 밀러가 그 경신학교도 세우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희 전문학교 세우고요, 막 그러면서 학교들을 세우지요. 그런 영향이 깔뱅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깔뱅이 천재예요. 이미 20대 때 학자로 유명해졌어요. 인문학자로. 그래서 26살 때부터 그 대작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강요를 그때 집필을 끝내요. 그것도 스트라스부르 쪽에서 집필해서 바젤에서 출판해서 세계에 이렇게 뿌리게 되죠.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학자로서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깔뱅은 어떻게 보면 루터보다 훨씬 더 금욕주의자입니다. 금욕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초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신경질적으로 생겼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금욕주의자예요.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생활을 요구해요. 아마 깔뱅이의 가르침대로 우리 교회가 한다 그러면요, 교인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심지어 깔뱅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제네바 그 건물들의 창틀에 이렇게 발코니 같은데 창틀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그 곡선으로 한 데들도 많잖아요, 유럽에. 근데 쇠가 더 들어가다고 낭비를 하고 다 일직선으로 피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음식도 절제해서 먹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의복도 그렇고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자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북부의 누아용에서 출생을 했고, 파리, 또 오를레앙, 부르주 이런 곳들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략 1533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20대 초반 중반 요때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회심을 해요. 그런데 이 1530년대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아주 극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대립을 하는데, 그 극심하게 대립을 할 때 이 깔뱅이 그 파리 대학교 총장 취임식을 할 때 20대란 말이에요. 아주 어린 학자인데, 파리 대학교, 지금도 파리 대학은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파리 대학교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사를 깔뱅이 써줬는데, 이게 프랑스 사회를 팔칵 뒤집는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깔뱅이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쫓겨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1534년에 저기에 나온 대로 프랑스에서 이제 막 프로테스탄트 신앙 박해가 시작되니까 깔뱅이 프랑스를 떠납니다.
자기 고향 고국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어디에 머무냐면 스위스 바젤, 여기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되지요. 그 왜 집필했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막 위그노라든지 처음에 배웠던 발도파라든지 이런 그 기독교 신앙, 개신교화된 종교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그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해받는 사람 신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론서를 작성한 게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제목을 잘못 들으면 꼭 그래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냐고. 그런 게 아니라 강의할 때 강, 요약할 때 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아니면 개인 서신으로 디도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또는 베드로 사도가 또 편지를 쓰고 할 때 보면 그 편지를 쓰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처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이겨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거든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서신서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깔뱅도 마찬가지로 바젤에 머물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금속 활자가 퍼지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가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또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스트라스부르 그 대성당 노틀담이라고 그러죠. 프랑스에서 노틀담은 여러분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프랑스의 중요한 도시들 가면 노틀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성당이 스트라스부르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라스부르가 한국인들한테 잘 안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서정원 선수가 스트라스부르 프로팀에서 뛰고 또 그러면서 꽃보다 할배 팀이 스트라스부르를 가서 그 이제 뿌띠프랑스라고 이렇게 운하가 있는데 아주 작고 예쁜 마을이 있어요. 그냥 그게 다 그 시내에 있어요. 같이 걸어 다니는 거리에. 그런 바람에 한국인들이 지금 몰라 이제 열기가 좀 식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뿌띠프랑스에 가면요. 처음에는 한국인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인들이 행동이 빠르잖아요. 어디서 한번 유행 탄다 그러면 일단 가잖아요. 그런데 그 뿌띠프랑스 이제 요런 그 동네에 그 대성당 앞에 그 구텐베르크 동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구텐베르크가 중요한 지역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깔뱅이 이제 머물면서 활동을 하지요. 거기에 짐이라고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거기서 목회도 하고 이제 그랬던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 피나는 데가 또 바젤.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고속열차 타면은 1시간 안 가나 그래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바젤을 가면은 이제 들르게 될 정도인데 이 바젤에 그러니까 바젤은 또 우리 코스에는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젤 그 대학교의 그 고서 사진도 올려드리고 이제 아까 그랬는데 이 바젤에 머물면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제네바에 갔는데 이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기욤 파렐이라는 분인데 이 기욤 파렐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네바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해달라. 20대 청춘인 그 깔뱅에게 한참 나이가 위인 파렐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깔뱅은 도피 생활 중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금 지쳐 있는 상황이라서 파렐의 제안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데 그런데 그 거절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파렐이
그 깔뱅을 호통을 칩니다. 깔뱅이 나중에 남긴 기록에 보면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파렐이 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휴식과, 지금 쉬고 있다 그러죠. 그대의 휴식과 그대의 공부를 저주하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제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 아무리 목사라도 그게 뭔 소리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파렐이 깔뱅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휴식과 그대의 공부를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훗날 깔뱅이 회고할 때 뭐라고 회고를 했냐, 이 말에 대해서 또 기록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때, 그러니까 파렐에게 혼날 때예요. 파렐의 무서운 언명에 두려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떨었다. 그의 음성은 높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깔뱅이 그 파렐의 이야기를 듣고 수락을 해서 제네바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게 몇 년도라고요? 아까 종교개혁 기념비. 그렇죠. 1536년이에요. 자, 프랑스에서 박해가 시작돼서 깔뱅이 프랑스를 떠나 바젤과 스트라스부르 쪽에 머물다가 1536년에 드디어 종교개혁 자기의 주축 무대인 제네바를 가게 되는데, 나중에 진짜 장로교라는 이름, 그 전에는 다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지금도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를 많이 쓰는데, 소위 말하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제 우리 장로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를 표현하게 하는데, 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라는 용어를 써서 정식으로 교회를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바로 존 녹스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인데, 이 존 녹스가 나중에 깔뱅에게 와서 또 깔뱅의 개혁을 배우게 되죠. 이따가 오늘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녹스가 제네바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이 말을 해요. 그만큼 이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종교개혁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깔뱅과 이 동료들, 이따가 나오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쯔빙글리가 쥐리히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합당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쥐리히가 쯔빙글리의 도시였다면 제네바는 깔뱅의 도시예요. 깔뱅이 모든 시의회 조직이나 학문의 토양이나 또는 경제적 구조나 이런 것들을 깔뱅이 깔아놔 준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깔뱅의 그 사상을 따르는 그 경제를 깔베니즘, 깔베니즘 이코노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죠. 이 깔뱅이 그러면 주장하던 게 뭐냐? 깔뱅이 보면은 깔뱅은 먼저 법학을 전공한 그게 이런 데서 나와요. 교회 법령을 잘 마련했고 예배의식,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식은 깔뱅과 쯔빙글리 영향이 커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루터란과 성공회는 그 천주교 예배하고 거의 많이 비슷해요. 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거의 미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성공회 같은 데는 심지어 사제 혹은 신부 이런 말도 쓰잖아요. 영국에서는 패스터, 목사라는 말도 또 많이 쓰지만
또는 미니스터, 목사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또 쉽게는 신부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만큼 카톨릭하고 예배의식이 비슷한데, 그런데 깔뱅이에 의해서 교회의 제반 관습들이 개혁이 되지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치리기구를 만드는데 정치적인 시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기구가 의회라면, 종교개혁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된 치리기구를 컨시스토리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은 당회 또는 노회 또는 총회,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총회가 그 치리기구가 3개가 있어요. 그 치리기구가 재판을 할 수 있고 교인을 권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는, 또 의무를 갖는 게 당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송사가 걸려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당회가 1심 재판이에요. 당회원이 재판국원이 돼요. 당회장이 재판국장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1심 당회의 재판에 순복할 수 없어서 내가 항소를 하겠다 그러면 2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2심이 노회의 재판국이에요. 그리고 3심으로 거기에도 순복을 못해서 다시 올라가 상고를 하게 되면 그 상고가 바로 총회 재판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치리기구 콘시스토리를 만든 분이 바로 그 깔뱅인데, 깔뱅은 그동안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을 정리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도덕적 기준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좀 과격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그 과격하게 나간 분 중에서 아주 유명하게 그 깔뱅의, 어떻게 보면 깔뱅의 역사에서 아픈 역사일 수 있는데, 누가 있냐면 세르베투스라는 뭐라 그럴까요? 개혁교회 측이긴 한데, 이 세르베투스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제세례파. 예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받았다면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통 기독교에서는 제세례파는 항상 이단에 속해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본인이 형식적으로 받았든 뭐 신앙 고백을 하고 받았든 일회로 끝나야 되는데, 언제나 제세례파가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이러면 이제 제세례파가 되는데, 이 제세례파 중에 수장이 세르베투스라는 분인데, 이 세르베투스가 깔뱅이 그 제네바를 통치할 때에 화형을 당해서 죽어요. 아무리 그 500년 전에 종교가 정치 권력보다 위에 있는 시대라고 그래도 어떻게 같은 사람을 불태워서 형벌을 하냐 하는데, 그런데 깔뱅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깔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깔뱅이 좀 독하다, 너무 과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드러나는 그 기록들, 자료들을 보면은 깔뱅은 그 세르바투스의 재판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깔뱅이 제네바를 통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깔뱅이에게 돌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깔뱅의 후손들이, 이제 후손이라는 건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신앙적인 후예들이 이 세르베투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제네바, 아까 말한 바스티옹에서부터 그 피에르 교회 가는 쪽 길목에, 아마 우리가 제네바를 가면 거기도 갈 거거든요. 그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던 곳에 큰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 없어서 못 붙였는데, 세르베투스에게 사죄하는 내용이 그 비석에 담겨 있어요. 뭐 신학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화형시킨 것에 대해 우리 깔뱅이 후예들이 사죄한다 하는 그 내용을 담았어요. 그렇게 그런 것으로 상징할 만큼 이 도덕을 바로 세우고 신학적인 논쟁들을 정리했죠. 그래서 깔뱅이에게 붙어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보호자.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과격한 이론들도 나오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이 구빈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면 제네바 쨘이 아주 화려하지만 여러분 저때 500~600년 전에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이었겠어요. 더군다나 그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 이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 피난민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난함을 구제하는 구빈원, 깔뱅이 만든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면에서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프랑스 기금을 만들었는데 프랑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프랑스 기금을 모아가지고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바젤이나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을 교회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가난해서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프랑스 기금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 제네바에서 다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깔뱅을 제네바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오늘 제가 사진을 그것도 올려드렸나요? 그 성 피에르 교회 올렸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성 피에르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깔뱅이 살던 사택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아예 깔뱅의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옆에 가까이에 무슨 되게 우리나라 그 나라를 미국, 영국, 소련 뭐 요 나라들이 중국 모여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대해서 회의를 한 뭐지? 되게 유명한 WHO는 아닌데 적십자사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깔뱅길에 바로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 피에르 교회 거기에 보면 깔뱅이 그 대학도 거기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깔뱅 칼리지도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대학도 다 여기에 있어요. 그게 제네바의 영혼이라고 그래요. 1536년 아까 나왔죠. 제네바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 2년 목회를 했는데 2년 채 못 채우고 깔뱅이의 개혁이 너무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깔뱅 보고 양보를 요청했는데 안 하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하다 보면요. 그 수준보다 좀 내려와 달라는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깔뱅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깔뱅이 쫓겨갑니다. 깔뱅이 쫓겨가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데 그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그래서 깔뱅이 결혼한 교회도 있는데 개혁교회였다가 천주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종교개혁지 순례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잘 안 가요. 그런데 저는 그냥 혼자 갔기 때문에 깔뱅이 목회하고 결혼한 교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이제 지금은 성당으로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또 깔뱅이에게 아주 결정적 영향을 끼친 분이 그 부처라는 분인데 그 부처가 목회하던 세인트 토마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세인트 토마스 교회는 또 누구로 유명하냐면 이 스트라스부르가 배출한 인물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학위가 되게 많잖아요. 박사 학위가 음악 박사, 그 다음에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게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하나도 힘든데 그런데 선교사를 가려고 슈바이처가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제 책상에
아마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나 제 방에 오면 제 책상에 슈바이처가 쓴 그 바흐의 책 분석한 책이 있는데 1500페이지예요. 그 사람들이 꼭 물어봐. 이건 배구 자려고 샀냐고. 바흐의 음악을 분석한 책이에요. 150페이지 쓰기도 어려운데 한 1500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 토마스 교회에서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이 슈바이처가 오르간을 직접 제작해서 연주를 해요. 그게 있어요. 지금도. 나중에 가시면 기념사진 찍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깔뱅이 거기에 와 있을 때 스트라스부르로 잠시 제네바에서 쫓겨와 있을 때 한 3년을 보내게 되는데 1538년부터 41년까지니까 대략 3년인데 자기 인생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랬어요. 별로 책임지지 않아도 됐고 막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설파할 수 있는 설교지를 갖고 있고 그 지금은 깔뱅의 후손들이 스트라스부르의 후손들이 설립한 교회가 있는데 방패교회 아까 말씀드린 뿌띠프랑스 바로 그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가시면 이 방패교회를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추방당해 있다가 다시 제네바 의회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누구가 필요해요? 깔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깔뱅이 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하도 간청을 하니까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41년부터 64년까지 한 23년 여기서 다시 목회를 하죠. 그 성피에르 교회에서. 그런데 이 제네바로 복귀할 때 깔뱅이 파렐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 마음을 주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깔뱅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갈 때요. 그들이 나를 불러서 가기는 하지만 죽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하다가 죽을 각오하고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파렐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정말 깔뱅이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오늘 올려드린 성피에르 교회 외관도 있지만 안에 보면 옛날에는 설교하는 강단이 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 사진도 제가 올렸고 깔뱅이의 의자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가보세요. 지금은 줄이 있나? 제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줄이 있나요? 제가 바탕화면으로 쓰고 갖고 다니는 거에는 줄이 없어요. 제가 줄이 있나요? 이걸 줄이 있네. 자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깔뱅이 몸이 병약해지니까 나중에는 병들고 아파서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의자예요. 깔뱅스 체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깔뱅이 저렇게 죽을 각오로 가서 목회를 하죠. 내 마음 주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바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파렐인데 파렐이 깔뱅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그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저희들 이제 뭐 학번으로 따지면 81학번, 82학번 목사님들인데 교회 규모가 이렇게 좀 중견교회 되는 교회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모임을 이름을 뭐로 할까 그래서 그때는 막 40 중반일 때니까 저희가 모이기 시작할 때 이름을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소프트 랜딩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목사님들이 보면 마지막 은퇴할 때가 어려워지는 분이 많다. 비행기도 이륙하는 것보다 착륙이 어렵다지 않냐. 우리가 목회를 마칠 때쯤 잘 착륙하자.
소프트 랜딩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 랜딩을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 그 뭐 둔산 성광교회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뭐 설교도 오셨던 적이 있고 또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 거기 감리교인데 설교 오셨던 적이 있고 저희 모임 중에 7명 모임 중에 이제 침례교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 있었고 감리교 그 교수님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교수가 2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성덕 교수라고 이번에 주보에 보면 그 인문학 크리스찬 후마니타스 강사로 오시는 분이 그분 멤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전공이 교회사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인문학이니까 이번엔 뭘 주제로 할까 하다가 기독교 역사에 마침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들이라는 이 교수님의 책을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교수님의 책이 많은데 그중에 그 책이 아주 인상 깊게 읽고 또 평신도들이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그 기독교 역사에 하나하나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그거를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우리 기독교 인문학 하는데 보통 강사 한 분이 한 주만 하는데 교수님 오셔서 2주 연속 아예 그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들을 강의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외부 잘 안 나가는데 그래도 청북교회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떤 전환점들이 뭐 마련됐는지 물론 그 전에 고대 기독교도 있겠고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는 시대도 있었고 또 근세에 와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부탁하기는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첫 주에 한 4-5가지 그 다음 주에 한 4-5가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흐름과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종교개혁 그 강의 듣는 분들은 한번 좀 같이 동참해서 들어보셔요. 아주 재밌는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스위스를 2번 이상 갔다 온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 말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스위스 물가가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저희가 부부가 둘이 바젤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이른 아침에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일단 뭐라도 요기를 하자.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얼리 체크인 다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키오스크 이제 맥도날드, 맥라당, 마구도나루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도 한국식으로 이렇게 섞인 세트 메뉴를 2개를 시켰는데 콜라 작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론 뭐 독일어로 돼 있는데 막 복잡해요. 막 영어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와 맥도날드 2인 세트를 5만 원이 넘게 사는 거야. 우리 앞으로 식사는 식당에서 금지. 금지. 근데 프랑스에 가면은 그 슈퍼에 맛있는 게 많아요. 조리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현지 스위스의 그 잘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네가 그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나 가도 다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진 찍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다가 아무 데서나 찍으면 돼. 그런데 그 공원에 나와서 다 이렇게 패킹한 식사를 해요. 국민소득이 7만 불인데 그래도 해요. 그러니 뭐 우리가 맥도날드를 2만 5-6천 원씩 주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면 밥 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네바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깔뱅이의 그 흔적들을 돌아본 다음에 UN 본부랑 WHO 세계보건기구 있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브로큰 체어라고 그래서 의자 빨간 의자 조각이 있는데
한쪽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브로큰 체어를 좀 보러 가자. 세계 기후, 테러,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자꾸 쓰러져 가는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의자로. 안정이 없어진.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러 가는데 중간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역을 지나기 전에 한국 식당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한국인계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 근데 우리 오늘은 좀 호강하게 여기 가서 밥을 먹자. 한국식 밥을 먹자 하고 딱 들어갔는데 얼마일까요? 저는 비빔밥인가를 시켰고 제 아내는 된장국인가를 시켰는데 깍두기 요만한 거 몇 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만 원 해요. 둘이 합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먹고 눈물로 섞어서 그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스위스에 2번 갔다 온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죠. 나 3번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밥 굶지 않고 사는 거는 나 덕분이야.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가면은 한 번 가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한 번 또 갔다 와서 2번을 채우세요.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교회 종교개혁제를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 세계에 과연 이런 데가 있나 싶을 만큼 걸어도 아름답고 배를 타도 아름답고 또 기차를 타도 아름답고 그냥 차를 버스를 트램을 타고 가도 예쁘고 그래서 제 후배가 제가 갔다 온 그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제 늘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때문에 나도 갈 거요. 그래. 그래서 나는 돈이 좀 모자라서 렌트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매일 저한테 보고를 하죠. 스위스 도착했냐 바스티옹에 그랬더니 형님 그래서 잠은 어디서 잘 거야 하고 물었더니 형님 잠은 프랑스에서 잡니다. 그래서 왜 갔다가 또 들어오려면 피곤하잖아. 그랬더니 갔다가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형님 스위스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종교개혁지를 가면서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저쪽을 끼어서 가면 그래서 신문에 막 여행사에서 종교개혁지 나오는 거 보면 스위스는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오스트리아, 프랑스 또는 뭐 체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갈 수가 없어. 그 깔뱅의 동료들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아까 그 바스티옹에 4사람이 앞에 탁 등장해 있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4사람의 가운데 누가 있냐면 베자, 그 다음에 깔뱅, 그리고 파렐, 그리고 존 녹스가 그 전면에 나와 있는 4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즈라고도 하고 베자라고도 하는데 이 베자는 깔뱅의 동료이면서 동시에 후계자예요. 쥐리의 누굽니까? 쯔빙글리의 후계자가 블링거라면 이 깔뱅의 동료이면서 후계자는 테오도르 베즈 혹은 베자. 마찬가지로 프랑스 태생, 이거 태상이 아닙니다. 프랑스 태생으로 깔뱅이랑 비슷하게 오를레앙에서 부르주에서 파리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리고 1549년에 로잔 아카데미에서 그리스 교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테오도르 베자도 아버지가 사실은 법학자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 법학에 아무 관심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오도르 베자가 오히려 정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고전을 읽는 거였어요. 고전. 그러다 보니까 고전은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전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라틴어와 헬라어에 익숙했고 파리에서
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파리 안에 당대 최고의 라틴어 시인이라 하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배자가 라틴어 시인으로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자가 그 한바탕 휩쓸었던 흑사병, 패스트를 알아요. 쯔빙글리도 패스트를 알았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깔뱅의 어머님과도 흑사병으로 돌아가셨나 그래요. 아무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청주 시민 85만 중에 약 24, 5만 명이 한꺼번에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자가 패스트를 앓고 나서 신앙심이 더 깊어지죠.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원래 신앙이 좋았는데 결심을 하고 더 이제 깊어지고 내가 종교개혁의 도시 제네바로 가야겠다 해서 제네바를 가서 깔뱅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깔뱅을 돕고 그러면서 깔뱅의 주례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종교개혁을 깔뱅에서 배워서 어디로 가냐? 이제 로잔을 가게 됩니다. 로잔. 예, 그래서 로잔을 가는데 이 로잔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로잔 아카데미를 설립한 분이 비레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레가 이 배자의 학문적 탁월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비레를 그 로잔 아카데미의 헬라어 선생님으로 교수로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다가 그 시편 찬송도 아까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편으로 만든 찬송도 이 배자가 였고 그런데 1559년에 로잔에서 1549년에 이제 그리스도 교사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있다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린 제네바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아직은 대학은 아니지만 깔뱅이 와달라고 하니까 자기 또 스승이잖아요. 깔뱅이 결혼 주례자잖아요. 그 와달라고 하니까 와서 초대 학장을 맡습니다. 이 다 학자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1564년에 깔뱅이 죽고 난 다음에 1605년까지 무려 41년간을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끌고 그러면서 성피에르 교회를 깔뱅을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 가면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런 분들의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프랑스의 카톨릭 측에서는요 이 테오도르 배자를 미련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이코란 파디우스가 바젤에서 이론을 펼칠 때 그 카톨릭 측에서는 다 그랬거든요. 저 깡마른 저 사람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 오이콜란 파디우스가 워낙 인문학에 있어서는 에라스무스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네 편으로 끌어오려고 했는데 이 프랑스 카톨릭에서는 이 배자를 자기네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회유를 많이 하는데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가요. 그런데 회유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했겠어요. 온갖 혜택을 제공을 약속했을 텐데 안 해요. 그런 재개종을 회유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슨 짓까지 가톨릭이 하냐면 이 배자가 죽고 나니까 1605년에 죽으니까 시신을 훔쳐다가 자기네 쪽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 프랑스 가톨릭 측에서 이 사람을 그런 정도로. 그런데 결국은 안 되고 어떻게 돼 있냐? 이 테오도르 배자가 결국은 목회하던 성 피에르, 이제 장크트 페터, 쥐리히에 장크트 페터가 있다고 독일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장크트 페터, 세인트 베드로 교회, 성 베드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생피에르, 불어에서는 생 그러면 파리 생제르망 그러잖아요. 생은 세인트예요. 그런 것처럼 생피에르 그러면
성 베드로 교회. 이것도 성 베드로인데 같은 스위스였는데 이름이 달라. 왜 저쪽은 무슨 언어를 쓴다고? 독일어. 이쪽은 제네바는 무슨 언어를 써요? 불어. 프랑스어를 쓰니까 생피에르, 자크트 펠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생피에르 교회 목회하던 생피에르 교회 지하에 이 배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거기까지 들어갈 시간적 여유는 없을 거예요. 보고 또 깔뱅이 대학도 가야 되고 깔뱅 사택 쪽으로 해서 무덤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일정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옛날 길이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깔뱅이 사택으로 쓰던 집에는 깔뱅 사택이라는 였다고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지금 사택 써도 흠결이 없어요. 제가 문화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 전혀 다른 사람이 깔뱅이 후손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뿌티프랑스 아까 스트라스부르 얘기를 했는데 그 꽃보다 할배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있는 집들에 보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안 찍었는데 우리는 가서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와 관련 역사 속에 중요한 사람이 거기 살았다. 아니면 머물러 며칠 여관처럼 머물다 갔다. 그게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 기록. 어떤 그런 식당도 있어요. 제가 가본 식당 중에는 어떤 식당도 있냐면 이 식당에 아무개가 200년 전에 다녀갔다고. 제가 그랬죠. 바젤 대학의 고서는 1700년, 1800년대 책은 고서도 아니라고. 사진 속에 나오는 사진에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리 때문에 그 책들은 막 500년 전, 600년 전 책들이에요. 우리 한지로 책 묶을 때 그들은 오늘과 같은 책들을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바로 테오드르 베자가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오늘 아마 기욤 파렐까지 할 것 같은데 아까 이 기욤 파렐을 이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불어로 써놓으면은 이렇게 기욤 파렐, 귀욤이라는 말이 스펠링이 좀 복잡한데 이 파렐이 깔뱅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멘토입니다. 멘토예요. 말씀드린 대로 깔뱅을 제네바로 끌어들인 인물이에요. 깔뱅은 올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제네바로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제네바를 프로테스탄트 도시로 전환하는 이 개혁을 추진하신 분이 바로 기욤 파렐이에요. 그래서 이 기욤 파렐이 워낙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종교개혁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그냥 터프합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뭐라고 따져요? 하나님 다 죽여놓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좀 조용히 해.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야. 몇 사람이 남았다고요? 7천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좀 요란 떨지 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킨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엘리야. 또 한편으로는 사제들을 향한 채찍. 얼마나 불같이 호령하는 인물이었으면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측에 있는 신부들이 파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깔뱅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두려워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떨었다. 나는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음성으로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렐은 조곤조곤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세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깔뱅보다 이분은 한 20년 앞서 있고요. 프랑스어권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아까 쥐리나 이쪽은 독일어권이라고 그랬는데 남쪽 제네바나 또는 로잔 이쪽은 프랑스어권이라고 그랬죠.
그쪽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선구자예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깔뱅과 같이 1538년쯤에 이제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 추방당해서 간 데가 어디냐면 스위스의 뇌샤텔이라는 도시에 그 뇌샤텔이라는 도시도요 정말 아름다워요. 호숫가에 아름다운 도시인데 제가 혹시 보내준 사진 중에 2장이 있는데 그 파렐의 동상이 있고 또 교회와 동상이 같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한번 열어서 보시죠. 있죠? 근데 그 파렐의 동상이인데 성경책을 딱 들고 그냥 호령하는 포즈로 있는데 그런데 동상에 무슨 특이점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동상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보통 앞에 교회가 저쪽에 있으면 이쪽을 보게 돼 있는데 파렐의 동상은 교회 쪽을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잘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그 워싱턴 링컨 그 메모리얼 센터가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 앉아 있는 그 유명한. 그런데 링컨이 거기서 어딜 보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국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니들 똑바로 해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교회를 파렐이 당신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오. 교회 제대로 하시오. 내가 동상이나마 지켜보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뭘로 지켜본다고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 파렐이 이제 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성경만이 나로 하여금 교황주의 미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었다. 교황을 따르는 걸 미신이라고 본 거예요. 교황 따르는 걸. 그런데 뭐가 미신주의에서 빠져나오게 했다고요? 성경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그래서 이 파렐이 내가 지금도 교회를 지켜본다는 말. 그 언덕 딱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요. 밑에 도로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게 조금 힘이 들어요. 뇌샤텔 교회는. 그런데 딱 올라가면 쫙 그 아름다운 도시가 또 쫙 펼쳐지는 그런 그 호수와 도시가 펼쳐지는 전망이 애들 말 맞다나 끝내주지요. 그 파렐이 거기에서 이제 제네바에서 추방당해서 뇌샤텔까지 가서 목회를 해요. 24년 동안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죠. 종교개혁을. 그 외에 파렐, 깔뱅, 베즈로 이어지는 이 제네바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파렐, 그 다음에 깔뱅, 그리고 40년 넘게 목회했던 베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계보를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얘기하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의 로마였다. 여러분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의 아마추어 역사학자는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으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모든 길은 로마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과서에는 달랑 한두 줄 쓰여 있는 그 역사의 그 줄과 줄 사이에 행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들어있다 하면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이야기가 무려 15권, 15권인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 책을 도전해서 성공하면 큰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예 그 책을 사줬거든요. 두 사람에게 사줬는데 15권을 큰 돈 써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학생, 제가 대전신대하고 이런 혹은 한남대에서 강의하면서 이 시오노 나나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인데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 아마추어 역사학자를 통해서요, 정말 훌륭한 성경의 부교재를 쓰게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 특히 한 5, 6, 7, 8, 9, 특히 7권 이후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한번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 보고 이거는 평소에 읽지 마라. 너무 재밌어서 한번 빠지면 잠을 못 잔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로마인 이야기를 한 3년 걸쳐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읽으면 잠을 진짜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양실에서 읽으면 못 읽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딴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어디 장거리 갈 때 아니면 휴가 갈 때만 읽는다는 저 나름의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읽었는데 정말 재밌어요. 목사님만 재밌지 그럴지도 모르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을 보면 아주 편하게 돼 있고요.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런데 그 프로테스탄즘의 로마라는 얘기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도 하지만 모든 길은 로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모든 기독교 종교 개혁의 역사는 바로 이 제네바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루터는 매우 제한적인 신학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쯔빙글리는 또 나름대로 너무 북쪽 독일어권 중심이었고, 그런데 세계가 가장 편하게 받아들인 종교개혁의 마인드는 바로 이 파렐, 깔뱅, 베즈로 이어지는 이 제네바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동역자들이 있냐? 아까 로잔의 비례, 그렇죠? 비례. 또 이거 에든버러입니다. 에든버러. 저는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영국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로 돼 있죠. 그래서 축구를 해도 네 나라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 한 나라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4개 팀이 나와요. 영국이 축구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주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국은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장로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거의 국교처럼 장로교 국가예요. 그 장로교 국가처럼 그래서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투표를 자꾸 하는 거죠.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에딘버러가 스코틀랜드 수도인데 바로 이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만든 사람이 존 녹스.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드릴 텐데 이 존 녹스가 깔뱅에게 와서 같이 동역도 하고 종교개혁 사상을 배워가서 깔뱅의 이론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낸 게 아까 써드렸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우리 장로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노회를 했는데 노회를 뭐라고 부르냐? 프레스비터리. Y자. 여기를 Y자로 끝내서 프레스비터리. 이게 노회예요.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외국인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청북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교회의 정확한 정체성을 누구나 알아요. 바로 그걸 만들어낸 분이 존 녹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마르틴 부처. 이 마르틴 부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인트 토마스 교회, 성도마 교회의 목회자인데 이 마르틴 부처가
그 천일의 N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일의 스캔들. 그 어간에 이 마틴 부처가 영국의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성도마 교회를 사임하고 그곳에 종교개혁을 도와주러 건너갔다가 잉글랜드에 거기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 그 사연을 겪은 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이 마틴 부처가 그 만든 종교개혁 이론들이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그 신학적 이론은 깔뱅보다 훨씬 앞서서 마틴 부처가 만들었어요. 이분이 목회하던 그 스트라스부르의 성도마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슈바이처가 수백 년 후에 오르가니스트로 또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는 거고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러죠. 이 마틴 부처의 아내가 또 유명해요. 마틴 부처의 아내란다. 그 깔뱅의 아내, 그 이들레트 드 비루. 이 깔뱅의 아내도 수녀였나 그런데 그 마들랭 교회라는 데서 예식을 했는데 마틴 부처가 주례를 하죠. 그런데 그 나중에 결국은 깔뱅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부부가 다 일찍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부부로 실제로 산 건 9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는 루터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중요한 동역자지요. 서로를 그 박해 속에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이 아내와 9년 동안 가정을 온전하게, 물론 9년은 아니죠. 3년밖에 안 되지만 오죽하면 깔뱅이 나중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다. 그때 결혼했고 또 그때 아내와 행복하게 살 어간이었거든요. 이 마틴 부처는 그 많은 신학적 이론이 깔뱅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고 나중에 스위스 그 로잔에 가면 이 비례의 흔적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비례의 흔적이 로잔은 또 비례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고 에든버러는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가보진 않았는데 그 존 녹스의 고향 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성지순례 종교개혁지 순례하는 거 보면 뭐 그런 걸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존 녹스가 뭐 했던 장소 뭐 이렇게 표시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사진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좀 사진을 넣게 되면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냥 요거는 며칠 전부터 내가 단톡방에 좀 사진을 넣어드리면 확인할 수 있겠다. 실제로 가실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 가기 전에 6주간 교육을 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갈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강의 중에 있다 그랬더니 우리 장신대 대학원 또 신대원 학생들이요 그 코스에 따르는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학기는 꽁으로 먹게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지만은 그거는 그 학생들이 심지어 우리가 입장하는 장소에 입장 시간,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요금은 얼마인지 요거까지. 물론 여행사가 다 할 거지만 우리가 띄어먹지 않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신대 학생들한테 한번 또 커피를 쏘든지 뭘 쏴야 돼요. 그 학생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쓰려고 만든 건데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낌없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6주. 원래 학생들은 그게 15주 프로그램이에요. 학교에 강의가 3학점짜리 15주인데 제가 그거를 6주에 줄여서
근데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요 1시간 반 강의는요, 학생들은 3시간이 한 시간이잖아, 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1시간 반으로 줄여서 하니까 얼마나 또 제가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종교 개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처럼 들려서 깔뱅을 깨우시고 녹수를 깨우시고 배지를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 비례를 사용하시고 그 마르틴 부처를 사용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단지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저녁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